안녕하세요. 대검찰청의 마스코트 로운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역사관 해설사 박명숙입니다. 해설사님, 어느덧 검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지 7번째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고조선 시대부터 대한제국 시대 이야기까지 쭉 훑어봤거든요. 오늘은 대한제국 이후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자주적인 검찰 제도를 확립하는 시점부터 현재의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광복 이후면 근현대사의 검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제가 설명하는 비중을 조금 줄이고 로운이가 근현대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내가면서 이야기해보고 싶거든요. 잘할 수 있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 좀 하고 올 걸 그랬네요. 하지만 대검찰청의 마스코트로서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광복 이후 시대별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해방 이후 초대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검찰청 법도 제정 공포가 되었고요. 현재 검찰 제도의 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오늘날의 검찰청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지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청은 몇 개씩 구성되어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잠시만요. 대검찰청 그리고 고등검찰청은 6개, 지방검찰청은 18개, 지방검찰청 지청은 42개? 딩동댕! 정답이에요. 이야, 우리 로운이가 괜히 대검찰청 마스코트가 아니었네요. 자, 그럼 1980년도로 가보죠. 1980년도엔 검찰청 종합민원실이 설치되었고요. 1982년엔 우편이나 전화 민원 신청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민원, 범죄 신고 등 모두 전국 검찰청 대표 전화로 가능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검찰 민원 대표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01번입니다. 와, 정답입니다. 역시 우리 로운이 멋져요.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퀴즈 형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더욱 기억도 잘 되고 재밌네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는 최근 검찰의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1995년 서소문에 있던 대검찰청은 현재 이곳 서초동으로 청사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후 2000년도에는 국민을 위해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컴퓨터나 휴대폰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죄 형태도 다양해졌고 그에 따른 수사 방법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엔 이것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라면 디지털 포렌식에 관련된 거 아닌가요? 저 로운이의 일기 때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대검찰청에서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NDFC, 즉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세우게 됩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수사의 다양성뿐 아니라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010년 전국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요, 검사의 의사결정에 국민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날이 갈수록 쉬지 않고 발전을 거듭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네요. 그런데 해설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검찰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던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RENAP에 대한 이야기 같네요. 우리 검찰은요, 2013년도에 아시아 태평양 범죄 수익 환수 네트워크의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상임 사무국 지휘를 맡아 총회를 주재하고 있어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등 28개국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해외로 도주한 범인 수사에서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부산에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호주로 도주한 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부산지검에서 아린 AP를 통해 신속하게 피의자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이후 추징 보전 명령을 발부받아 현재 범죄 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와, 무조건 해외로 도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네, 완전 쏙쏙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게 있나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각 검찰청마다 특화된 전문 수사 분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것은 중점검찰청이라고 하는데요. 2014년 3월에 처음 도입해서 현재 전국 11개의 청에 각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관할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 분야를 지정하면 수사 역량 집중에도 도움이 되고 전문성 역시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러한 집중 수사에 대한 이야기라면 작년에도 합동수사단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2022년 바로 작년에는 이원석 검찰총장님이 새로 취임을 했고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그리고 스토킹 범죄 대응협의회,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 등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방면에서 엄정한 수사로 범죄에 대응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검찰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거슬러 오다 보니 어느덧 바로 작년의 히스토리까지 쭉 훑어보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검찰 제도의 근현대 흐름을 함께 들어본 소감이 어때요? 와, 이 짧은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까지 섬세하게 마련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 국민을 위해 얼마나 힘쓰느냐의 문제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발전을 거듭해 왔거든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민을 섬기는 검찰, 이로써 더욱 발전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검찰 이야기,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노은이가 한번 해볼까요? 오늘 퀴즈도 많이 맞췄잖아요. 그럴까요? 그러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 정말 훌륭했고 앞으로도 멋진 행보는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럼 우린 더 재밌는 소재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